커피 젓는 막대에는 구멍이 있어 그게 음료수의 저항력을 줄여주죠. 이렇게 하면 설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을 수 있어요. 이런 디자인은 플라스틱 막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뜨거운 물에 휘는 걸 방지해줘요. 그리고 머들러는 부분적으로 속이 비어 있어서 생산할 때 플라스틱이 덜 사용돼요. 뚜껑이 닫힌 커피잔을 한 모금 마시면 컵 안에 기압이 떨어져요. 이 때문에 바깥 공기가 컵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죠. 뚜껑에 있는 작은 구멍은 이쪽으로 공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메인 구멍에서 음료가 더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죠. 화장솜 팩에는 어디에나 걸 수 있게 끈이 달려 있어요. 팩 밑에는 절취선도 있어요. 그걸 따라 찢으면 화장솜을 꺼내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이어폰 밑부분에 뚫린 구멍 덕분에 공기가 스피커를 통해 위아래로 순환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저주파수가 증가하게 되죠. 이것이 베이스 소리를 더 깊게 만들고 전체적인 음질을 향상시켜요. 가끔은 컴퓨터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지만 계속 다시 로그인하기는 싫을 때가 있죠. 마우스를 아날로그 시계 위에 올려놓으세요. 마우스가 똑딱거리는 초침의 움직임을 인식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는 손잡이 사이에 금속 벤치 같은 톱니가 있어요. 그게 견과류, 개껍질, 그리고 다른 딱딱한 제품을 깨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의 도움으로 항아리나 병을 열거나 허브 줄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믹서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액체를 부어주세요. 우유, 코코넛 워터 또는 요구르트를 꼭 먼저 넣은 다음에 안에 딸기, 과일, 시금치를 넣으세요. DIY 아이스팩을 만들어 차가운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고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스펀지에 물을 채우세요. 그런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두세요. 일단 스펀지가 얼면 그 상태로 오래 유지될 거예요. 카트 속의 공간을 더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장바구니 옆면에 금속 고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고리 위에 자켓을 걸거나 달걀이나 빵 같은 섬세한 물건이 든 봉지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켓이 구겨지지 않고 달걀은 깨지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카트의 하단에도 추가 공간이 있어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쇼핑 바구니를 부착할 때 쓰세요. 금속을 통째로 들고 바구니를 바퀴 위 수평 막대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고리로 고정시키세요. 농구공의 검은색 선은 농구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사실 공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홈이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이 공을 드리블 또는 튕기면서 코트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제어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검은색 선은 공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줘요. 또 손에 있는 한 어느 방향으로든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농구공이 매끄러웠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음료수 뚜껑에 있는 버튼은 식당 종업원들이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각각의 버튼 근처에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게 눌려졌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칫솔의 파란색 솔이 희미해지면 교체할 때입니다. 제 것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 팁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출구로 나갈 때가 되면 고속도로 표지판을 잘 보세요. 만약 목적지 표지판이 왼쪽에 있으면 출구도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다면 오른쪽에서 출구를 찾으세요. 타파웨어 용기를 뒤집으면 몇 가지 기호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용기를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는지,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지, 냉동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심지어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과하지 않게 하면서 세탁물을 잘 세척하기 위해 세제를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죠. 세제 뚜껑을 잘 봐주세요. 보통 세탁물에 제품을 얼마나 많이 추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시가 있어요. 아니면 세제통에 지시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제 재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오븐 아래 칸 서랍은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할 때 접시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있어요. 한 접시가 오븐에 있을 때 이미 준비된 요리들은 아래 서랍에서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스크루드라이버는 스패너를 사용해서 더 조일 수 있어요. 그냥 스크루드라이버 손잡이 위로 스패너를 올려두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전보다 훨씬 적은 힘을 쓰게 될 거예요. 문손잡이는 종종 황동, 청동 또는 다른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즉, 알아서 세균을 없앤다는 뜻인데 몇 시간 안에 빠르게 제거해줘요. 자에 있는 구멍은 장치를 고리에 걸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어요. 또 완벽한 원을 그려야 할 경우 이 구멍에 연필 끝을 넣을 수도 있어요. 기존 커튼링을 옷걸이에 올려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스카프나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뭔가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옷장에 있는 것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을 깎아내어 사기를 치곤 했어요. 그런 다음 그 금속을 팔고 중량이 가벼운 동전은 물건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했죠. 동전 가장자리의 홈들은 동전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보통 가방, 신발, 그리고 여러분이 구매한 많은 물건에서 실리카 겔을 찾을 수 있어요. 이 겔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버리지 마세요. 신발이 젖을 때마다 실리카 겔 몇 봉지를 신발 안에 넣으세요. 버튼다운 셔츠의 깃 뒤에 있는 단추는 넥타이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셔츠 뒷면에 있는 작은 고리는 옷이 주름이 잡히지 않게 거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코드를 정리할 땐 빵택을 쓰면 매우 편리해요. 그냥 빵택과 코드선을 가지고 같이 고정하면 돼요. 이 택에 메모를 적어서 리마인더로 쓸 수도 있어요. 주유소 연료 호스에는 자석 잠금 장치가 있어요. 누군가가 차에 연료 노즐을 부착한 채 차를 몰고 갔을 때 유용해요. 그런 경우 잠금 장치가 호스를 자동으로 분리시켜요. 이어폰 잭에 있는 줄무늬는 전선을 서로 절연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줘요. 줄무늬 하나는 헤드셋이 단신호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두 개의 선은 스테레오 사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줄무늬 세 개는 헤드셋에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에스컬레이터 솔은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가장자리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주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옷이 계단 사이에 끼지 않게 돼요. 다용도 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나를 자세히 보세요. 평행 부분들이 보이죠? 일단 칼이 무뎌지면 윗부분을 부러뜨리세요. 도구 하단에 있는 뚜껑으로 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다시 날카로운 칼날이 생길 거예요. 새 옷과 함께 제공되는 작은 원단 조각은 원단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돼요. 꼭 그 후에 옷을 세탁하세요. 줄기 부분에서 바나나를 여는 대신 뒤집어서 밑에서부터 까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까지죠. 원숭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초콜릿 상자에는 사탕을 담기 위한 구멍 사이에 작게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그 움푹 들어간 곳을 누르면 주위에 있던 초콜릿이 그 칸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자물쇠 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잠금 장치에서 물을 빼내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물쇠에 기름칠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해요. 거기에 기름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열쇠가 훨씬 더 잘 돌아갈 거예요. 병은 목이 길기 때문에 음료가 더 오래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병 자체가 아닌 목 부분을 잡으세요. 그러면 음료수가 미지근해지지 않을 거예요. 메모 여백은 원래 사람들이 메모지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생겨났어요. 과거엔 집에 많은 쥐들이 살았어요. 이 동물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종이도 갉아먹었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쥐들이 여백을 갉아먹어도 메모 부분은 안전하게 남아있었죠. 빵봉지에 달린 화려한 플라스틱 택은 제품 생산일을 표시합니다. 만약 월요일이면 파란색 택일 거예요. 화요일은 초록색이고요. 목요일은 빨간색, 금요일은 흰색, 토요일은 노란색 택이 붙은 신선한 빵을 찾으세요. 스테이플러 바닥에 있는 금속판은 돌릴 수 있어요. 그걸 돌리면 스테이플러 침이 바깥쪽으로 휠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스테이플러로 고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침은 나중에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키보드의 F와 J에 있는 작은 돌기는 사람들이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도 올바른 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막대 사탕에 있는 구멍은 여러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요. 만약 막대기가 누군가의 입에 걸린다면 사람들이 질식하는 걸 구멍이 막아줄 겁니다.
욕실 싱크대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구멍은 이것 두 개를 헷갈리지 마세요.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줘요. 덕분에 여분의 물은 모두 사이펀으로 들어가죠. 게다가 싱크대 물이 더 빨리 빠지게 해줘요. 그 구멍은 사이펀에 모인 공기를 어디론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나는 도로 측면에 있는 띠들은 운전대 뒤에서 졸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의 검은색 격자 무늬 같은 건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려요. 이것은 오븐 내부의 전자기 에너지를 억눌러 외부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주죠. 이 격자 무늬는 가열 과정도 가속화시켜요. 또 폰신호도 차단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동전 크기만한 구멍은 사실 열쇠 구멍이에요. 그 구멍 덕분에 문에 끼이면 기사가 와서 수동으로 열 수 있어요. 특수 키를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필요하지 않은데 알루미늄 호일이 상자에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상자 옆에 있는 탭을 누르면 롤이 제자리에 고정될 거예요. 막힌 부엌 싱크대나 변기에 뚫어뻥을 사용할 때 제대로 된 도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그릇 모양의 고무머리라면 싱크대나 욕조처럼 평평한 표면에 적합해요. 하지만 화장실 관을 위해 고안된 건 머리가 좁아요. 가방 한 칸에 지퍼 두 개가 있으면 소매치기 예방에 아주 좋아요. 두 지퍼를 작은 자물쇠로 연결하면 아무도 여러분의 가방을 열 수 없을 거예요. 자동차에 어느 쪽에 기름 탱크가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대시보드의 연료 게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작은 주유기 모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펌프 쪽으로 차를 대기 전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나타내 주죠. 근데 전기차에서 이걸 찾느라 시간 낭비하진 마세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제공하는 케찹 용기는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냥 주름을 앞으로 당기기만 하면 용기에 훨씬 더 많은 소스가 담길 거예요. 달걀에 있는 숫자들은 특수 라벨 시스템의 일부예요.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죠. 첫 번째 숫자는 생산 방법을 나타내요. 다음 두 글자 코드는 달걀이 생성된 국가를 나타내요. 그런 다음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암탉이 알을 낳는 시설을 나타내요. 이 코드의 첫 번째 숫자는 0에서 3까지 다양해요. 0은 유기농 달걀이란 의미예요. 1은 프리 레인지 달걀이란 거죠. 이건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암탉이 낳은 거예요. 2는 짚을 깊게 까는 실내 시설에서 생산된 달걀을 나타내요. 3. 여러분은 닭장에서 사육되는 농장의 달걀을 사려는 거예요. 모든 틱택통은 열 때마다 틱택이 하나씩 나오게 설계되어 있죠. 뚜껑에는 민트 사탕과 같은 모양으로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통을 뒤집어서 부드럽게 흔드세요. 열면 뚜껑 홈 사이에 민트 하나만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거품 목욕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피부를 깨끗하고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물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줘요. 거품에는 수천 개의 작은 기포가 들어있어요. 이 거품이 수면 위에 단열층을 형성해요. 이것이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죠. 가끔 접시를 미리 헹구면 식기세척기가 세척할 수 있는 것보다 세척을 더 못할 수 있어요. 현대식 식기세척기 내부에는 특수 센서가 있는데 접시가 얼마나 더러운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그 모든 걸 씻어내기 위해 통제된 물줄기를 쏘아내죠.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접시에 있는 고체 음식을 제거하고 제대로 쌓아 넣는 거예요. 얇은 양파 조각을 깎아내기 위해 야채 필러를 쓸 수 있어요. 그건 시간도 스트레스도 눈물도 덜 수 있단 뜻이죠. 야채 필러는 치즈 썰 때도 아주 좋아요. 커다란 이가 있는 숟가락은 냄비에서 스파게티를 꺼낼 때 유용해요. 그리고 이 숟가락 중간에 있는 구멍은 양을 재는 데 도움이 돼요. 1인분은 구멍에 넣을 수 있는 만큼의 겉면의 양과 같아요. 나무 숟가락을 파스타와 함께 냄비 위에 가로로 놔주세요. 거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거예요. 거품이 숟가락의 발수막 표면에 닿으면 즉시 냄비 안으로 후퇴할 거예요. 청바지에 있는 작은 단추는 리벳이라고 불려요. 원래는 솔기가 뜯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기 있었죠. 과거엔 광부와 다른 노동자들이 대부분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옷은 특별하게 내구성이 강해야 했죠.
그리고 요즘은 청바지가 그런 압박감을 받지는 않지만 리벳을 사용하는 전통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프라이팬 손잡이의 구멍에 젓는 숟가락을 끼울 수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세요. 골프공의 움푹 패인 표면은 양력을 증가시키고 공기 저항을 감소시켜요. 그건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움푹 들어간 부분이 꼭 구형일 필요는 없어요. 육각형일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일 수도 있어요. 하인스 봉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가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제품 라인에서 봉지가 채워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지만 숫자가 달라요. 만약 여분의 고리가 있는 청바지를 봤다면 그런 것들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청바지예요. 통근 의류 상품에 속하는 것들이죠. 비행기 창문에 있는 작은 구멍은 공기 압력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있어요. 창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 창은 매우 견고해요. 이륙과 착륙 시의 기압 차이를 견딜 수 있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안쪽 창문은 더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창문이 잠재적으로 손상되는 걸 막아주죠. 구멍 자체는 가운데 창에 있어요. 압력의 균형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창에 김이 서리는 것도 막아주죠. 백미러 하단에는 탭이 있어요. 야간 주행 중에 그 탭을 뒤로 밀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눈부시지 않게 될 거예요. 낮에 운전할 때는 탭을 앞으로 당기세요. 스니커즈는 원래 농구 선수들을 위해 발명되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신발끈을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묶어야 했기 때문에 옆에 구멍이 발명되었죠. 그것이 선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화 끈을 묶을 수 있게 했고 어느 누구의 발에도 맞출 수 있게 해주었죠. 토블론 초콜릿바 조각을 자르는 올바른 방법은 끝이 뾰족한 쪽을 안쪽으로 바의 나머지 부분을 향하도록 미는 거예요. 저 여태까지 잘못해왔네요. 이런 토블론 경찰들이 오네요. 큰일 났어요. 바베큐 파티에서 사용되는 솔로컵은 액체를 재는 데 도움이 돼요. 아래쪽 선은 30ml와 같아요. 두 번째 선은 여러분이 150ml를 부었단 걸 나타내죠. 그리고 세 번째 선은 350ml예요. 과일과 채소에 붙은 스티커에는 정보가 가득해요. 기존 방식으로 재배된 제품에는 4자리 코드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생산자들이 살충제를 사용했던 걸 의미하기도 하죠. 유기농일 경우 스티커엔 5자리 코드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는 9예요. 유전자 변형 제품도 5자리 코드가 붙지만 첫 번째 숫자는 8이에요. 커피에 우유를 넣거나 주스 한 잔을 마셔야 할 경우 통 반대편에서 음료를 따르세요. 이렇게 하면 액체가 덜 철벅거리고 전체 과정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과거엔 등산 가방에서만 다이아몬드 구멍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의 주 목적은 밧줄을 휴대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요즘엔 거의 모든 배낭에서 그런 구멍들을 볼 수 있어요. 오렌지는 윗면과 아랫면을 먼저 자르면 더 효과적으로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그런 다음 한쪽에 구멍을 내고 껍질을 까기만 하면 돼요. 바지의 주름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과거에는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물품을 운송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주름진 바지들이 엄청나게 눌린 거예요. 그 결과로 생겨난 주름들을 없애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그걸 패션이라고 하는 게 더 쉬웠죠. 차에 있는 헤드레스트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차에 갇혔을 때 창문을 깨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리를 깨면 쉽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 창 유리와 문 사이로 기둥을 밀어 넣으세요. 그런 다음 헤드레스트를 여러분 쪽으로 당기세요. 창문이 산산조각 날 거예요. 지우개의 파란색 부분은 두꺼운 종이에서 뭔가를 지워야 할 때 사용해야 해요. 종이가 충분히 두껍다면 연필이나 심지어 잉크에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작은 튜브들의 뚜껑 안쪽엔 뾰족한 게 있어요. 이 뾰족한 것의 목적은 튜브를 봉인하고 있는 호일을 뚫는 거예요. 키보드에는 작은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 덕분에 여러분은 키보드를 기울여 어떤 키를 치는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납작한 키보드가 손목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진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대부분의 화장실 칸의 문은 바닥에 닿지 않아요. 우선 어떤 곳에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틈은 안에 있는 사람이 의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상 접근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샴푸는 뿌리 부분에만 바르는 게 좋아요. 만들어진 거품이 어차피 머리 위로 흘러내릴 거니까요. 올리브 숟가락에는 그릇 모양의 머리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도구의 주 목적은 액체로 채워진 병 캔에 있는 올리브, 체리, 절인 마늘, 다양한 제품들을 들어 올리는 데 있어요. 중간에 있는 구멍은 숟가락에 모인 액체를 지저분하지 않게 쉽게 빠져나가게 해줘요.